49분까지 해주시면. 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규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장혜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강은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은혜 씨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요? 오늘 수요일 맞잖아요. 수요일. 네. 아, 너무 정서가 메말랐다. 아, 그래요? 오늘 네. 24절기 중에 첫 절기이자 네. 이제 정말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 아닙니까? 아, 입춘이구나 벌써. 네. 굉장히 빠르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입춘인데도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춥죠. 그렇죠. 네. 이제 곧 따뜻해질 거예요. 네, 심지어 네. 저녁에는 뭐 눈 소식까지 있으니까 아유 언제쯤 진짜 봄이 올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을 부리는 거야 싶기도 합니다. 네. 어느 순간 좀 봄이 온 것 같더니만 또다시 막 한겨울이 시작이 되는 것 같고 네. 계속해서 변덕을 부리고 있는데 근데 이 와중에도 그래도 어찌됐든 오늘은 입춘이니까 네. 저는 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봄의 봄의 여신. 기운을 한껏 느끼고자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입춘문을 현관에 딱 붙여야 될까 싶습니다. 입춘문이요? 네. 입춘문 죄송한데 입춘문 뜻은 제대로 알고 사용하시는 거죠? 네? 은혜 씨, 입춘 대길 건양 다경 아닙니까? 아셨어요? 생각보다 우리 한 지식 하시네요. 그럼요. 그렇다면 네. 그 입춘문을요, 부동산 사이다 문 앞에 또 딱 붙여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올해 투자하실 때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도록 딱 붙여주십시오. 맞습니다. 네. 입춘대길 건양다경처럼 정말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여러분들께도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히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경사스러운 일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전문가와 함께 1시간 동안 꽉 채워드릴 거고요. 전문가와의 상담 어떻게 받아볼 수 있죠, 은혜 씨? 네, 부동산 관련돼서 고민 있으시거나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026007-833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시원하게 도와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번호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료 전화 상담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셔서 고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네, 부동산 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더 리치 에셋의 황태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이제 대표님 만나보려고 화요일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수요일 이제 쭉 수요일에 나와주시는 거죠? 다 떠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안 아닙니다. 제가 꽉 잡아두고 있었어요. 네, 앞으로 수요일에 우리 시청자분들 같이 만나야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수요일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수요일에 황태현 대표님의 명쾌한 부동산과 관련된 강의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강의 들어보면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도 공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부동산 공부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투자와 관련된 궁금증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황태현 대표님의 명쾌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부동산 고민 전화를 통해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로 먼저 시작해 볼까요, 대표님?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이제 질문 주시는 바가 네. 어디를 사면 좋을까요? 어디를 사야 제가 좀 돈 벌 수 있나요? 벌 수 있나요? 또 어디를 사야지만 제가 좀 행복할 수 있나요? 막 이런 네.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한 1년 전이에요. 지금 2021년 우리가 2월이잖아요. 네. 2020년도 2월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모든 개발은 당장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그게 그거 뭐 언제 되겠어 하고 생각하시면은 정말 큰 코 다친다. 세월이 금방 가잖아요. 네. 정말 하루는 늦게 가는데 1년은 정말 와 벌써 2021년이야. 맞아요. 벌써 2월이 됐고. 빠르죠. 그렇죠. 너무 빨라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2030년이야 뭐 이런 시절이 올 거란 무섭네요. 말이죠. 네. 2002년 월드컵 어땠어요? 이렇게 좀 맞아요. 그게 얼마 안 된 것 같죠? 네, 되게 신나했던 게 근데 엊그제 지금으로부터 같은데. 약 19년? 야, 그죠? 18년, 19년 된 제가 거잖아요. 고등학생 진짜 때였는데요. 그 정도로 네. 이제 그런 게 별로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더라. 네. 그러면서
약 정말 10년, 2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고 세상이 또 그만큼 많이 변화를 한 거예요. 그쵸. 하다못해 이제 강남의 어떤 그 세월에 뭐 강남의 개포단지 이런 데들도 보면 다 이제 재건축에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또 지역이 바뀌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교통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GTX 얘기는 계속해서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주 단순하게 교통이 새롭게 생기는 곳, 변화하는 곳들은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막 덧셈 뺄셈 막 하지 마시고 그런 어떤 신규 역사들만 좀 잘 보시고 투자에 임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네. 최근에도 보니까요. 이제 그게 가시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가 되고 어떤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정말 2억이 무슨 우리 그때 얘기 나눴었잖아요. 네. 그 애기 이름을 10억으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그런 어떤 농담 섞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루아침에 2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와. 근데 이건 잘못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루아침에 2억이 오른 게 아니라 이미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이 어느 지점에 미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먼저 그런 정보를 알고 좀 느긋하게 여유 있게 먼저 어떻게 보면 좀 선점을 해서 투자를 하고 좀 기다리고 올랐을 때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빚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될 것 같아. 그럼 같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들고 관심을 가지니까 어때요? 관심을 안 가질 때는 가격이 안 움직이죠. 네. 근데 다 같이 관심을 가지니까 가격이 뛰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되고 있는 데가 있고 안 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이 돼가고 있고 그 진행이 된 게 발표되는 순간 뛰면 우리는 이미 그때는 어떻다? 늦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시청자분들이 교통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고 접근하셔야 되고 한 번 더 제가 좀 더 짚어드리는 차원에서 GTX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기대가 거예요. 됩니다. 네. 자,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5천만 인구를 이제 평균적으로 5천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중에 수도권만 한번 가만히 그냥 보시면 서울이 한 1,000만 명, 뭐 경기도권이 한 1,400만 명, 뭐 인천 정도까지 한다고 그랬을 때 약 300만 명. 그러면 한 2,500에서 2,700만 명이 거의 수도권에 지금 거주 형태를 가지고 살고 계시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 밀집되어 있는 약 2,500만 명이 넘는 이 인구가 수도권 안에서도 직장이 많은 쪽, 도심이라든가 서울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불편하죠. 어떤 네. 교통 차량 이용하면은 뭐 막힐 때는 2시간도 걸린다 막 이런 이야기가 정말 나올 그래요. 정도로 특히 오늘 같은 날씨에는 눈까지 막 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때 기사 보셨나요? 뭐 3시간, 그러니까요. 4시간. 네. 서울에서 양평까지 눈 정말 많이 왔을 때 제 친구가 4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잠을 자고 갔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 맞아요. 차를 세워놓고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올림픽대로에 네. 차를 버리고 갔다는 얘기도. 근데 네.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제가 뭐 GTX를 막 찬양하는 사람은 아닌데 네. 그런 어떤 교통의 변화가 왔을 때는 이게 지금 진입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데 뭐 2, 30분이면 들어오게 돼 있고 아무리 멀리 있다 하더라도 네. 40분 안에 이제 들어올 수가 있고 또 굉장히 깊숙한 데서 다닌다고 하잖아요. 네. 고속철이니까 뭐 안전 문제도 조금 더 나을 것으로 보고 네. 네. 눈하고는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음. 거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됐을 때는 이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그런 교통이 개선이 되면 어느 정도 또 수준으로 가격이 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냥 딱 단순을 보셨을 때 그런 이게 변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사람들은 편한 곳을 찾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네. 그 편한 곳이 어딘가를 보실 때는 교통을 최우선순위에 두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런 입장에서 자 보시게 되면 최근에 가격이 상승한 어떤 한 달 전, 2달 전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요. 지금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런 이 아파트 매매가들이 올라가는 부분 보면 양주시라든가 경기, 고양, 일산, 인천, 경기 보이시죠? 파주시 그러면 파주 신도시 이런 이런 것들 그리고 네. 경기 양주 신도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리 사전에 지금 들어가면서 가격 끌어올리는 게 보면 다 GTX C노선, A노선, 노선, 킨텍스역 지금 B노선, A노선 지금 GTX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곳들이 거의 가격을 주도해서 지금 올라가고 그러네요. 있는 모습을 네. 보이거든요. 그만큼 안쪽에 너무 무거워갖고 피로감이 크다 보니까 거기는 못 가겠는데 그럼 저가 시장을 한번 놓고 해봐야 되겠는데 하면서 지금 밀고 들어가는 곳들이 이런 GTX 라인에 만들어지는 주택시설들 신도시
뭐 이런 쪽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개통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죠. 네. 아직 하려면 멀었어요.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건 말 그대로 뭐 기대 심리잖아요, 그죠? 네. 네. 그게 현실화돼서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는 어때요? 우리 입장에서는 늦어요, 빨라요? 늦죠. 네. 제가 지금 2020년도에도 그 얘기를 했고 19년도에도 그 얘기를 했고 맞아요. 쭉 해오셨어요. 그렇죠. 제가 이 어떤 우리 시청자분들을 방송을 통해서 만난 것만 하더라도 근 10년이 벌써 그쵸. 10년이죠. 넘어갔죠. 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그때만 그냥 좀 했어도 우리가 맨날 아쉽잖아요. 그죠? 저한테도 맞아. 그러셨잖아요. 어, 그때 왜 안 했어? 하시잖아요. 정말 좀 안타깝다. 좀 지금이라도 네. 늦지 않았다. 열심히 좀 이렇게 다니시고 네. 좀 재테크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은데 네.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렇잖아요. 거주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거주, 그죠? 네.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도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교통점 보시고 들어가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내가 거주하지 않는데 그냥 소유만 하고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길 바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랬을 네. 때는 어떤 같은 지역의 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호재까지 따라와 준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도 좀 잘 살펴보셔가지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GTX는 A 노선, B 노선, C 노선 그리고 이제 뭐 D 노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당장 눈앞에 있는 지금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파주부터 쭉 내려오면 지금 동탄 라인까지 봤을 때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지금 삼성, 수서, 성남이잖아요. 네. 사실 그러면 중간 지점이 이제 강남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삼성역을 포인트로 놓고 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데 불과 한 20분 안에 돌파가 가능하니까 와. 이런 라인들 좀 찾아서 보시면 좋은데 대곡이나 창릉 이런 라인들 지금 일산 신도시 만들어 놓고 중간에 신도시 하나 다시 들어오고 교통의 어떤 변화 그럼 거주와 투자의 어떤 두 마리 토끼 좀 노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부분이 네. 있고 서부권의 포인트 지금 이쪽으로 경기권을 잘린다면 이쪽 안쪽은 서울이잖아요, 그죠? 네. 서울에서 지금 기점이 되는 부분은 연신내역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연신내에서 지금 서울역 찍고 삼성까지 딱 두 정거장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강남의 1, 2인 수요자라든가 직장인 수요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쪽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사실 좀 열악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열악하니까 뭘 할 수 있어요? 개발. 그게 주택 재건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GTX 바람 타고 재개발 바람까지 지금 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2023년. 자, 그럼 지금 21년이잖아요, 그죠? 네. 2년 뒤를 준비하는 거니까 지금 준비하셔가지고 23년을 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고 23년에 개통하고 나면 그때 가서 또 분위기 보면서 2년, 3년, 4년 또 끌고 갈 수 있는 거니까 조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좀 참고해서 좀 한번 발품 파시고 진입을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거는 그냥 오픈되어 있는 정보예요. 네. 없던 걸 보여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지시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일산 쪽도 한번 보면 이게 33평 기준에서 어떤 신설 할 것 같아 뭐 할 거야 라고 딱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아까 처음에 제가 화면에서 보였던 2억 올랐다 이게 집값이 그냥 바로 뛰는 거예요. 네. 8억이었던 게 10억으로 사실 2억 어떻게 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어렵잖아요, 우리. 네. 2억 모으려면 얼마 걸리세요? 저요 20년? 그냥 빨리 저기 가시는 게 그죠? 네. 어디 가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네. 네. 노코멘트입니다. 네, 잘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거를 보고 있을 때 딱 이런 정도에서는 여기가 이런 호재가 따라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아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의심병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안 되면 어떡해? 음. 그죠? 뭐 안 되면 어떻게 집이 어디 가겠습니까? 땅이 어디 안 가잖아요. 죽어서도 남는 게 부동산인데.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해안을 가지시고 좀 열심히 이렇게 다니셔야 좀 이득을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2018년도에도 보면은요, GTX 호재 받았던 데가 연신내역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녹번역이라든가 불광역이라든가 그 3호선 라인들 쭉 보면 분양가 불과 4, 5억 뭐 이런 정도밖에 안 했었어요. 네. 20평대는 3억 초반에 네. 했을 정도로 불과 3년 사이에 지금 보시면 얼마? 우와. 와, 계산이 안 되는데요. 정말요? 덕양구가 진짜 분양가 많이 기준, 올랐네요. 실거래가 기준 보면 그러니까 3호선 라인만 보더라도요. 우리 한참 제가 그 역사를 따라서 이렇게 투자하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자, 연신내역에서 불광역에서 뭐 녹번역 막 이런 역들을 보면 신규 재개발한 단지들이 있어요. 네. 뭐 어떤 일군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응암 몇 구역 뭐 이런 식으로 구역들이 재개발을 해놨는데 그때도 야 이거 그때는 그래요. 항상 내가 살 때는 무거워 보이니까 비싸 보일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그렇죠.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이거 사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엄청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어때요? 성견지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라고 해서 안내를 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실상 지금 이제 3년이 지나고 21년이 되니까 저도 깜짝 놀라요. 저도. 저도 저도- 놀랍네요. 저도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한번 그 예측을 해보고 막 해보는데 저도 사실 여기까지는 예측 못했어요. 와. 아, 진짜 많이 한 올랐네. 2, 3억 정도는 그래도 한번 정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견해는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2배 이상의 그러니까 가격대가 지금 7억도 형성되어 올랐네요.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단순히 GTX라는 어떤 호재만 가지고 이게 반영이 된 건 아니에요. 금리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유동성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도 오고 지금 임대차 3법에 대한 어떤 문제들, 공급에 대한 지금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지금 겹쳐 있는 건 맞으나 문제는 뭐냐면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GTX 라인이 그래도 안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들어가면 괜찮을 거야, 오를 거야라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앞으로도 괜찮아질 거야 라는 단순 논리가 그냥 맞아 들어가니까 지금 가격이 또 반영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가에 있는 거를 지금 덤벼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초기에 있던 것들을 좀 해서 나중에 이 정도 이익이 만들어지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굉장히 해피한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걱정만 앞서시면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좀 한번 그래도 노크를 해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GTX A 노선 중에는 단연 연신내역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쵸. 지금 현재 3호선과 6호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호선과 6호선이 지금 교차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GTX A까지 딱 들어오면 일반 이 서울을 관통하는 철도 3호선, 6호선 있고, 그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GTX까지 들어오면 트리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에 어떤 지금 이쪽에 상업 활성화 부분, 인구가 또 증가하는 부분, 환승 역할을 또 충분히 해내겠죠. 그리고 위쪽으로 지금 이쪽으로 보면 이제 가련지구라고 해서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가련 1지구 이쪽에 이제 뭐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 이쪽에도 지금 활발하게 주거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대조 1구역이 자리를 잡고 있고 이쪽에는 지금 불광 5구역하고 뭐 아파트 재건축할 수 있는 거 조그만하게 하나 있어요. 그럼 봐보세요. 동서남북 역세권 기준에서 개발 안 하고 있는 데가 없죠. 없네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한 필지가 지금 이쪽, 이 3번 출구 라인 쪽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도 제 영상을 다 찾아보시면 1년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언제냐면 2019년 12월경에 서울시에서 이제 신전략 거점 이런 걸 이제 발표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연신내역, 불광역, 뭐 온수역, 마포 유수지 뭐 이런 데들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활발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20년 5월경에 공공재개발이 탁 또 없던 게 갑자기 이제 막 발표가 네. 돼서 지금 막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잖아요. 그게 신청이 들어갈 정도로 노후도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또 완비가 됐었는데 신청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2021년 기준에서 가칭, 추진위까지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이 보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사실은 이 지금 현재 21년도 이 지점도 초기 지점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만들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있겠지만 그 기대감 때문에 프리미엄이라는 게 뛰게 되고 집값이 뛰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재개발이 되면 소유자분들은 입주권으로 되는 거예요. 청약 통장을 갖고 계신 분은 분양을 신청하게 되니까 일반 분양을 받게 되시는 거고 네. 조합원은 내가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니까 조합원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왜 그러면 우리는 청약을 안 하고 이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고 하느냐? 네. 일반 분양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저렴하니까. 더 낮으니까. 낮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 폭을 최대한 낮춰서 저가에 내가 신규 집을 하나 마련해 봐야지 하는 건데, 그런 전략을 피실 때는 항상 그 중간 지점, 후반 지점에서 덤비려고 하지 마시고 초반 지점에서 발품 받아서 가는데, A 노선 중에는 사실 지금 재개발할 수 있는 데가 서울역 일대, 그죠? 네. 지금 빌라촌이 형성되어 있는데, 네. 그리고 연신내역 일대, 삼성역 그 삼성동 일대 재개발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라인 중에 보시면 좋고, 또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킨텍스 재개발 아니잖아요. 거의 네. 아파트촌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양측면에서 가는데 아직은 저가 시장으로 존재되어 있으니까 역세권을 물고 있는데 재개발까지 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값어치가 굉장히 높으니까 네. 야, 그럼 역세권에 내 집이 아파트가 떡하니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좀 가능성이 있다는 오랫동안 거죠. 기다려 보면. 근데 그런 네. 어떤 추진을 해나가고 있으니 음.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네.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저렴하니까 조금만 가지고도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네. 좀 궁금한 게 2019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찌됐든지 지금은 추진위까지 구성이 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아주 초창기 과정에서도 가격 상승이 좀 있었나요? 많이 있었죠. 많이요? 2019년도에는 막연했던 거고요. 네. 2020년도에는 불을 지펴준 거고요. 네. 지금 2021년도에는 뭔가 그 밑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는 중이었기 아. 때문에 단계가 뭔가 안개가 거칠수록 가격은 움직인다. 불확실성이 네. 좀 해소됐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의심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갖춰지지 않는 이상은 참 이게 맞나? 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잖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면 네. 이제 나중에 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앵커분들도 사실 대한민국에서 정말 조금 내놓으라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나오십니까? 네, 옆에서 계속 그렇죠. 듣고 맞아요. 이야기 듣고 훌륭한 하는데도 전문가분들.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서워요. 노력도 안 하고 무서운데 네. 뭘 하겠어요. 그쵸. 아무도 누가 책임져주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방송에서 보셨다고 해서 그거를 맹신하고 꼭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음. 물론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도 이게 정말 확실하면 막 이렇게 하겠는데, 네. 네. 근데 그래도 이런 호재가 지금 이런 이야기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번 더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하시고 발품 팔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움직이지 않는데 기회 오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법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항상 네. 투자는 많은 개발 계획들,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만 놓고 보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하는 지역만 500여 군데가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교통, 입지, 그리고 개발 함께 맞물려고 갈 수 있는 곳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마 한 10여 곳 정도에 아마 압축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것들 좀 공부하셔서 관심 네. 가지셔서 2021년 이후 2030년까지 여러분의 어떤 자산 형태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을 좀 그려보시는 어떤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와, 이제 대표님, 강의.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 북한산 파크뷰가 너무나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네. 제일 최근에 올라온 기사 중에 이렇게 10억이 와 말도 다 안 나오네요. 10억이 10억이요? 네. 10억이 네. 우습게 뛰넘은 지축하면서 대표님이 와. 찍어주신 이제 지축역 중흥 S클래스 북한산 파크뷰에 대한 기사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연신내역 바로 인근도 아니고요. 지축역에서도 가장 멀리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GTX A 노선이 대박 호재이니만큼 지축역에서 멀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 상승이 네.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해주신 GTX A 노선의 호재를 바로 받을 만한 바로 인근에 있는 연신내 지역은 또 어느 정도 가치 상승이 있을까라는 또 궁금증도 가지게 정말 되고요. 기대가 되네요. 참 기대가 되고 네. 또 미래 가치 측면에서도 충분히 높은 가치를 점수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연신내 지역 분석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 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여러분들 전화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02-6007번에 8339번으로 전화 그리고 부동산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 영상 하나 보고 오신 후에 황태현 대표님의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벨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벨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사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벨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황태현 대표의 강의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네. 고민 어떻게 남겨볼 수 있는지 한번 안내를 도와주세요. 네, 강의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부동산 투자처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 상담 도와드립니다. 02-6007-8339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안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또 듬직하잖아요. 든든한 전문가와 네. 함께 말끔하게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해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제가 1가구 2주택인데요. 네. 2016년부터 그 3번의 율곡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그 매도 시기하고 보유 좀 문의드리려고 매도해서 아들을 집을 하나 사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율곡 아파트 무슨 아파트인가요? 율곡 아파트요. 율곡 아파트 몇 단지예요, 어머님? 3단지요. 3단지 여기 그러면 거주는 안 하시겠네요? 여기 거주하고 있어요. 아, 거주하고 계시고 그럼 세를 주고 계시는 그 부동산이 성남에 있고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네. 고민하고 계시는 게 율곡 3단지니까 계속해서 네, 가져가는 게 좋을지 매도하는 게 좋을지 네, 네, 네.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바로 네, 네. 만나보세요, 어머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네. 그 지금 집하고 아까 하나가 뭐가 있으시다고 그러셨죠? 제가 잘못 성남에 들어서. 있어요. 성남에. 성남에 한 채가 있는데 그거는 임대차 그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월세 주고 있어요. 단기 임대. 임대 사업자를 내셨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셨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네네네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 율곡 아파트 명의가 누구예요? 제 거요. 명의는 어머니예요? 예. 근데 명의가 어머니인데 이거를 매도해서 예, 아들이 동대문에 일하거든요. 그걸 집을 사줘야 되나 언제쯤 팔아야 되나. 동대문에 아들이 일을 하니까 예. 어머니 명의 거를 팔아갖고 아드님한테 네. 부동산을 사주고 싶다. 네. 근데 사주는데 그러면 아드님은 어디다 사주고 싶으세요? 동대문에 일하니까 그 주변에다가 자기가 자꾸 사고 싶다는데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뭐 전세라도 얻어줘야 되나 이걸 빨리 팔아서 해야 되나. 그러면 제가 일단 정리를 좀 할게요, 어머니. 네. 네. 일단 우리 집이 지금 율곡 아파트 자체가요. 예. 그 3본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서울하고 여기하고 비교하면 사실 여기 집값이 지금 높은 게 아니에요, 가격이. 네네네. 그죠? 네. 가격이 낮아서 여기서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네. 동대문이나 이쪽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오피스텔이나 빌라 정도밖에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머님은 뭐 사고 싶으세요? 당연히 아파트 사고 싶은데 못 사니까 뭐 빌라라도 그러니까 사야 못 되나. 사니까 오피스텔이라도 사볼까 빌라라도 사볼까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빌라가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좋은데 네. 안 되면 그냥 빌라로만 유지가 될 거니까 네. 네네. 오르는 폭은 낮으니까 그럴 바에는 아파트 사고 싶다. 네. 그런데 내 집이 가격이 안 나가니까 네. 못 사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럼 내 거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내 것도 뭐 아무래도 이제 주거 단지가 좋기 때문에 네네. 서울에 일반적으로 빌라 오르는 것보다는 내 집 오르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그죠? 네네네. 함부로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동대문에 직장을 갖고 있는 아드님은 네. 그냥 월세라던가 네네. 또는 전세라던가 네. 임대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 내 그러면 거를 팔고 네. 서울에 대안이 없는데 내 거보다 안 좋은 걸 취득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못된 방향이신 것 같고요. 아. 자, 두 번째. 네. 자, 어머니가 네.
실상 매도를 해서 아드님을 사준다고 해도 네네. 돈이 넘어가야 되니까 증여가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이거 세금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네. 그죠? 네네. 우리 아드님은 혹시 몇 살 정도 되셨어요? 27이요. 몇 학년? 27. 27세? 네, 27세. 결혼은요? 결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제 생각에는 아직 나이가 좀 젊으니까 네. 아직 여유가 좀 있잖아요. 네네. 나중에 그냥 지금 현재를 무주택자로 유지를 해서 네. 아드님은 네. 무주택으로 유지를 하세요. 네. 하고 청약 들어놓으셨어요 혹시? 네네네네. 그럼 이제 요 청약이 지금은 시대가 네. 막 아이 잘 안 낳고 막 결혼도 잘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그죠? 뭐 저출산 저성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지금은 신혼이라고 하는 이런 신혼부부 젊은 분들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여기다가 별표를 팍 한 곱하기 100을 해보세요. 아. 밑줄을 쫙 그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네. 나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쪽에다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네. 지금 뭐 문제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네네. 나고 막 언제 되면은 네네. 막 인구가 준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니까 네. 어중간하게 있는 집 팔아서 모난 거 할 필요 없고요. 네. 그죠? 네. 불안하게 그걸 할 필요도 없고요. 네. 증여가 움직일 필요도 없고요. 네. 직장 근처에서 약간의 임대 생활을 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네네네. 누구나 다 집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자금에 맞게끔 설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 팔지 말라 그러죠? 팔지 마라. 네네네. 매도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 그러면 네. 뭐 세금 많이 내지 않아요? 무슨 세금을 많이 낼까요? 종부세니 재산세 낸다고 자,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네. 간략한 이제 개념 정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냥 쭉 본인 상황을 놓고 제가 한번 한번 풀어드려 볼 테니까 네. 잠깐 한번 그냥 듣고 계셔 보세요. 네네네네. 제가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한번 질문도 드려보고 할게요. 네네. 이제 부동산은 세 가지예요. 세금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살 때, 네. 그죠? 보유 갖고 있을 때잖아요, 그죠? 네. 갖고 있고 양도는 팔 때예요, 그죠? 네. 매도했을 때. 여기서 고민되는 건 뭐냐면 자, 본인은 현재 본인 기준에서 자, 3번에 아파트를 하나 거주 형태로 가지고 계시고요. 네.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네.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계시대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가 뭐 살 거 없잖아요, 그죠? 네. 살 거 없으니까 취득세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죠? 네네네. 자, 양도는 팔 때 네. 문제잖아요. 한 번만 내죠, 그죠? 네. 지금 안 팔 거니까 관계 없어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지금 본인은 보유세만 이제 문제가 되시는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럼 보유세는 뭐가 있냐면 네. 재산세 따라오죠? 예, 그렇죠. 재산세 내세요? 조금 내는 것 같아요. 무조건 내요. 집 뭔가를 갖고 네. 있으니까, 그죠? 네네네네. 자, 플러스 재산이 네. 많으면 네. 뭘 낼까요? 네. 재산이 많아요. 종합부동산세. 네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갖다 종부세라고 얘기하죠? 네네.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 뭘 해놓으셨냐면 지금 종부세 내세요? 아니요, 안 내요. 안 내요. 그죠? 네. 네. 안 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안 내면 좋은 거죠. 돈은 안 나가니까. 안 내면 내게 별로 안 비싼 거예요. 아, 그래요? 비싸야 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시청자님 말씀은 그대로 갖다 붙여놓으면 일단 네.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 갖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현재도. 그래서 네. 뒤에다가 우후죽순으로 뭘 이렇게 부동산을 더 사신다 그러면 네. 가액이 올라가니까 종부세 대상이 네. 되겠지만 네. 현재는 그렇게 고가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대상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아. 거고요. 제가 뒤에 네.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 좀 넘었어요. 자, 3년 전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한 2018년, 19년 이 정도 될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네. 이때는 주택 임대 사업자가 종부세가 별도 과세였단 말이에요. 합산이 아니라.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예가 다른데
네. 일단 이거 과거형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집하고 네. 지금 갖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하고 더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니까 지금 재산세만 나오시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제 판단이 맞다면 주택임대사업자 해놓은 것도 재산세는 부과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왜 부과가 되냐? 이 주택임대사업자 조건은 1호, 지금 그러니까 1호의 주택임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2호부터 네. 재산세를 안 내게 돼 있어요. 감면. 아. 그거는 이제 기준 면적이 있어요. 40제곱미터 이하, 네네네. 60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네네. 여기까지는 좀 복잡하세요. 네네네네.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건 아니니까 네. 낼 게 없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뭐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 낼 네. 게 네. 없다. 아. 낼 게 없으면 네. 기분이 좋다 나쁘다? 네네네. 나빠야 된다. 알- 네. 아, 내게 그렇게 낼 정도가 안 되는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예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네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해. 이거를 파냐 마냐도 중요하고 팔았을 때는 네. 주택임대사업자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2019년 1월인가 2월에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이게 9억 이하까지는 1주택자가 거주 요건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아요. 양도는 네네네. 양도세 여기까지는 알고 계세요. 네네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만약에 팔면 네. 양도세를 9억까지는 안 내는데 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파실 때 잘 고민해야 되는 건 한 번밖에 혜택을 안 줘요. 네. 생애 1회. 어우 네.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죠? 네. 네. 여기까지 완전히 똑똑하시니까 불필요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겠다. 네. 정리가 되셨을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네. 저는 네. 매도를 네. 좀 심각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뭐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려면 병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말 그 전략, 전쟁에서 전략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부동산 투자에서도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전략에 대해서 1부터 100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뭐 세금에 관한 궁금증도 해결해 드렸고요. 그리고 또 원래 매도를 고려하셨던 그런 부동산은 계속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 또 아무래도 또 젊은 층의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청약 시장이 정말 괜찮은 투자 방향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어디로 전화하면 상담 받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좀 안내해 주세요. 네, 부동산 관련돼서 고민 있으시거나 강의 내용 궁금하시면요.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중에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또 전화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아, 네, 제가 지금 여유자금 한 2억을 갖고요. 네, 그 한남역 주변으로 네. 지금 투자 좀 해볼까 하는데 네. 한남역 주변이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지. 알겠습니다. 네. 용산 네네네. 한남동에 여유자금 2억 원으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지, 어떤 투자처로 접근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여유자금 2억 원이에요, 대표님.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요,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하는 게 좋겠다. 네. 자, 한번 풀어볼까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자, 우리 앵커님 한번 봐보세요. 요즘에 핫한 데가 어디예요? 용산이죠?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어디? 아이고, 다시 써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좀 잘못 눌렀네요. 자, 서울. 서울. 또 잘못 눌렀어요. 계속 잘못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자, 시청자님. 제가 뭘 잘못 누른 것 같으니까 네. 말씀으로만 좀 해드릴게요. 저기 펜 그림을 누르시면은 아, 펜 그림 누를까요? 네, 이렇게? 그 아래 펜 아, 그림을 이렇게? 누르시면 아, 되네요. 됩니다. 서울, 네. 네, 용산, 네. 구잖아요. 그죠? 네. 한남동으로 들어가고요. 네. 한남동 이렇게 들어가는데 서울은 뜨겁잖아요. 그죠? 네. 서울 안에서 지금 뜨거운 데가 용산, 강남 이런 데란 말이에요. 네. 그죠? 그리고 강북 일대 어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네. 그러니까 용산이 지금 단연 우수해요. 네. 그리고 지도상에 잘려 있지만 여기 지금 민족공원원 개발한다고 하고 네. 이쪽에 축이 보면 이제 철도기지가 있고요. 한남동은 이제 한남 뉴타운이 핵심이잖아요. 그죠? 네. 뉴타운. 우리가 지금 목매달고 있는 게 이 재개발 쪽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뉴타운 쪽이 변화하면 변화하는 임금만큼 또 변화하는데 한남동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을까요?
한남동, 한남 부촌. 더힐 막 이런. 부촌 그죠? 네. 부촌이라는 한남 이미지. 뉴타운. 네. 그죠? 뉴타운, 부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네.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의 기본적인 가격대가 받쳐주는 곳들이 형님도 뛰어야 아우가 뛰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네. 거. 네. 부동산을 바라보는데 거기서 랜드마크가 움직이지 않아주면 또는 고소득자들이 들어와 주지 않으면 또는 그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수요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가격은 움직이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한남동 지역은 특수 지역이란 말이에요. 특수 지역. 봐보세요. 다리 하나 건너 한남역에서 지금 다리 하나 건너도 강남. 이쪽으로 가도 뭐 다양한 정말 뭐 그런 빌리지 뭐 막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리고 네. 이제 뭐 대사관 뭐 이런 외국인 뭐 이런 관련 종사자분들 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특수 지역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파동이 어떠냐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으면서도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강남보다 더 높게 가 있는 거예요. 상상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출렁이지 않았다는 거죠. 막 아래로 왔다가 막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꾸준한 수요자를 받쳐주는데 왜냐하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강 이게 한남이 제가 이거 한번 질문 드려볼까? 시청자님 네네. 여보세요. 한남동이 왜 한남동이 네.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질문 드렸나요? 혹시 아세요? 우리 앵커분들? 한강의 남쪽. 어우 똑같은 네. 찍었습니다. 한강의 남쪽? 한강의 북쪽이잖아요, 그죠? 한강을 바라보는 게 남쪽이에요, 그죠? 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네. 한강의 한자하고 남산의 남자가 만나서 한남동이 된 거예요. 아. 아, 그만큼 강이 있고 산이 있고 그 안에 지역이 딱 있다 보니까 아. 배선 임수가 굉장히 좋다라는 맞아, 어떤 평을 갖고 명당이었죠. 있어서 네. 그래서 여기에 그 부촌이 형성됐다. 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서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 역시 뭐, 공부를 해야 되는군요. 뭐 양재 같은 네. 경우에는 제주꾼들이 많아서 양재동이 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정말. 당자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사당, 네, 신당 당산. 이런 데들은 네. 그죠? 뭐 당자가 신당동, 사당동 네. 뭐 이런 데 무슨 들어보시면 당이에요? 사당 말 그대로 사당 아, 큰 사당이 있었던 그렇구나. 거예요. 그냥 다. 네. 그죠? 네. 옛날 조선 시대부터 아. 이제 온 건데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님의 핵심 돈 2억 원의 어떤 자금이 어딘가 투자처로 안전한 데로 가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네네. 가격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부담 없이. 아우, 당연하죠. 근데 사실 지금 한남뉴타운 두들기면 어때요? 가격? 너무 비싸요. 비싸요. 그냥 우리 앵커분들하고 제 방송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0억을 애기 이름으로 지으라고 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억대가 다 넘어간단 말이죠. 지금 20평대, 30평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집이 아닌 그냥 집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정말 허물어가는 그런 물건들도 물건의 값어치를 보는 건 아니죠. 미래에 대한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는 가정하에 그 값어치를 보는 건데 어쨌든 간에 매가 자체는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사실 2억 갖고 살 수가 있다 없다? 힘들겠네요. 어렵죠. 어렵죠. 어렵지만 재개발을 공략 못할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재개발 인근을 투자해라. 왜냐하면 아,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가격을 끌고 가는 형이 있어야 아우도 간다. 그러면 올라가고 있는 지역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런 데들은 빌라도 마찬가지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뭐 도시형 생활주택도 마찬가지고 이런 아파트 외의 주택들도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다면 공급이 있다면 수요자가 월등히 높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 이러니까 이 안정한 어떤 가격 흐름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두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고 뉴타운에서 네. 좀 멀지 않은 거 있잖아요. 네네. 지금 뉴타운 멀리서 부촌을 형성한 데는 아예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남역 있죠? 네네. 한남역 인근 이 일대를 한번 샅샅이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선택을 네,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요, 매수 찬성 제가 의견 본 게- 드릴게요. 제가 본 게요. 네. 한남역 근처에 그 도시형 생활주택인가? 그거 본 거고요. 상품은 그리고- 뭘 해도 괜찮으세요. 네, 그래요? 예,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물건이 넘쳐나면 모르겠는데 한남동이라는 특수 시장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물건조차도 찾기가 힘들어요, 사실. 아, 네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고자 하는 녹화하는 수요자는 많으나 우리 시청자님처럼 여기가 너무 비싸지 않을까? 약간 막연하게 힘들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품이 아닌 상품들도 자리는 잡고 있으니까
충분히 노크를 네. 하셔도 괜찮겠고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번 네. 충분히 발품하셔서 매수하셔도 좋겠다. 한남동 매수 긍정적으로 찬성 의견 드릴게요. 네. 예, 이렇게 말씀 감사합니다. 나누겠습니다. 예. 네, 한남동에 대해서 어쨌든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택이든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어쨌든 미래 가치가 충분한 지역이고 워낙에 또 부촌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지역이라서 대표님께서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네. 질문을 제가 또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있다고요? 네, 질문이 있는데 사실 한남동 불과 한 6년, 7년 전만 해도 우리 막 소액 투자 3천만 원 투자 다세대 같은 경우에 한남 뉴타운에 뭐 3천만 원 투자, 5천만 원 투자 이런 게 있었잖아요. 6, 7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빌라 같은 경우에. 없었고. 근데 네. 그건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그 과거 대비 지금의 어떤 비용들을 놓고 봤을 네. 때는 강북권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가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지적 편집도를 키잖아요. 네. 지도상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뭐 촉진지구 이쪽이 이 노량진 촉진지구, 흑석, 신길 막 이렇게 있잖아요. 신정 네. 뭐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조금 더 확대시키면 있는데 한남 재정비 이런 데인데 위쪽으로는 5, 6년 전에 진짜 우리 앵커분 말씀대로 3천만 원 정도만 실투자 있어도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뉴타운 개발지들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세월이 5년에서 한 6년 정도가 흐르면서 네. 이때도 그랬거든요. 10년 보고 들어가세요. 네. 왜?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세월이면 통상적으로 되더라. 네. 그렇다면 좀 추진위가 있던가 조합 설립이 되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노크해서 들어갔으면 좋은데 네. 못 들어갔던 거예요. 네. 그리고 한남 일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3천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는 갈 수가 없었고 이때 당시에는 한 1억 5천에서 정도만 있었으면 되는데 이게 왜 가능했냐? 임차 금액이 적어요. 노후가 심하니까 네. 비싸게 임차인 분들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죠? 노후주택에. 그리고 이때는 뭐가 좋았었냐면 지금의 문제, 금융, 대출이나 이런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이런 것 때문에 대출액이 줄어 있잖아요. 네. 퍼센테이지가. 근데 이때는 이렇게 높았었기 때문에 네. 이런 투자가 됐었는데 지금은 저가 투자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연신내라던가 이 외 기타 한 10여 개 되는 지역들을 네. 초기 단계에 있을 때 지금 진입해야 된다. 음. 이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남동이 변화해온 것처럼 타 지역들도 지금도 계속 변화를 해나갈 거니까 좀 노크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지금 시청자님이 2억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지금부터 시간이 지나면 3억, 4억, 5억으로 다시 늘어나는 수가 있죠. 왜 아파트로 만들어지고 나면 네. 뉴타운 개발되고 나면 상상이 안 갑니다 지금. 그죠? 네. 압구정동 아파트 이런 데도 보면 뭐 네. 이제 우리가 지금은 소리 10억이라는 나죠. 얘기를 뭐 네네네. 농담처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근데 막 강남 쪽 보면은 뭐 20억, 30억, 40억. 그러니까요. A 이름은 이제 50억으로 지어야 되나 뭐 별 생각이 다 들 정도로 갖지를 못하니까. 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든 그 인근이나 그 접점 지역으로 좀 같이 투자에 한번 임해 보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조언을 드려보는 것이죠. 네. 관심을 가지시니까. 예, 예. 아예 공략을 하기 힘들다면 그 인근을 좀 눈여겨보라는 팁을 항상 전해주고 계시니까요. 그 부동산 투자할 때 꼭 지금 상담 주신 한남동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이 조금 부담감이 가지는 메인지가 좀 부담스러운 그 주변을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부동산 궁금증 있으시다면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만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에 지금 접수 받고 또 다음 주에 고민 해결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는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 전화를 통해서 많은 부동산 고민 남겨주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황태현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투자 정말 꼼꼼하고 신중해야 되는 만큼 끝까지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일도 또 알찬 정보 그리고 또 세무와 관련된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똑같이 오후 1시에 여러분을 찾아뵐 거니까요. 많은 분들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